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전국의 언론 노조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언론 장악의 핵심 인물로 꼽혔던 이 후보가 과연 지역방송의 발전을 이끌어갈 자격이 있냐는 겁니다. 임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국에서 모인 언론 관계자들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칩니다. 이동관은 자격 없다. 지금 당장 철회하라. 이명박 정부 시절 내내 방송 장악 의혹을 받았던 이 후보자가 다시 돌아오게 되면서 지역 언론 노조도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지역 미디어와 민주주의가 생사의 기로에 놓여 있는 시점에 이동관 같은 인물이 방통위를 언론 탄압의 도구로 쓰는 꼴을 우리는 용납할 수 없다. 최근 공영방송 이사진에 대한 유례없는 동시해임도 이루어지면서 공영방송 장악이 이루어졌던 시절로 다시 돌아가는 게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지난 이명박 정부 시절 인수위원회 대변인과 청와대 대변인, 홍보수석, 언론특별보좌관으로 있었던 4년 동안 어땠습니까? 이들이 가장 크게 우려하는 것은 공영방송의 민영화 시도입니다. 지역 방송사들은 전파료 수익과 광고 판매 수익 등 많은 부분을 중앙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민영화를 통한 방송 장악이 이루어진다면 지역 방송사들도 당장의 수익 창출 경쟁에 급급해질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지역의 공적 감시 활동도 위축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방송 광고 결합 판매, 지역 민방 소유 겸용 규제 완화 등 산적한 과제의 전문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동관이 과연 지역 방송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한편 언론 장악에 이어 자녀의 학교폭력 무마 의혹 등에 대한 청문 자료 제출이 부실하다는 논란이 불거지는 가운데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증인과 참고인 없이 열릴 예정입니다. MBC 뉴스 임진입니다. 여수시 화양면의 한 어촌 마을 주민들이 마을 앞 공유 수면에 조성된 물양장 때문에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당초 약속과는 달리 마을 주민들이 물양장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인데요. 이 과정에서 마을 주민들 간 법적 공방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여수시 화양면 장수리 4,500여 제곱미터 면적의 물양장. 이 물양장은 화양 적금간 연륙연도교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조성된 보조시설입니다. 당초 마을 주민들은 연륙연도교 공사가 마무리된 뒤 물양장을 마을 재산으로 귀속해 선박 저반 등 마을의 공동시설로 사용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앞바다를 선뜻 내어주면서까지 연륙연도교 조성 사업에 협조했습니다. 하지만 공사가 마무리되고 2년여나 지나고 나서야 마을 주민들은 물양장을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공유수면관리법상 물양장은 기재부 재산으로 등록돼 주민들이 임의로 점용 또는 사용할 수 없는 겁니다. 주민들은 여수시는 물론 공사업체가 자신들을 기만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민들은 그 많던 바지락도 잊어버렸지, 요것도 기획정부로 넘어가 버렸지. 그럼 어디 하소연할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 주민들은. 특히 일련의 행정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주민 동의서 위조 등 의혹과 함께 주민총회 개최 시점에 대한 절차상 문제까지 확인되면서 행정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또 이와 관련해 전 마을 어촌계장 등을 경찰에 고소하는 등 법적 공방으로까지 확산하고 있습니다. 그런 불법적으로 거짓말로 서류를 꾸며가지고 국토청에 제출한 겁니다. 국토청에서는 바로 그 다음날 여수시로 내려버렸대요. 여수시에서는 하루 만에 처리해본 겁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여수시는 현행법 안에서 마을 주민들의 요구를 전적으로 반영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임대한다면 캠프의 사용료를 내고 임대를 해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주민들이 이제 원하고 그러면 그 시에 이제 일단 어떻게 해서 뭐 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여수의 한 작은 어촌 마을 주민들의 물양장 점 사용권을 두고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첨예한 갈등. 여수시가 수수 방관만 하고 있는 사이 주민 간의 법적 공방으로까지 번지면서 당분간 해법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전라남도 의회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의 철회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도의회는 오늘 성명을 통해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는 인류에 대한 죄악이자 일본 정부의 책임을 전 세계에 떠넘기려는 것이라며 투기 결정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도의회는 또 우리 정부도 오염수 방류가 안전하다는 일본 정부의 의견을 대변할 것이 아니라 모든 역량과 노력을 동원해 오염수 투기를 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수 밤바다 대표 관광지인 해양공원 일원이 남도 음식거리로 새롭게 거듭납니다. 여수시는 전남도가 주관하는 2023년 남도 음식거리 조성사업 대상지로 여수 해양공원 내 해물삼합거리가 최종 선정됨에 따라 내년까지 1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조형물과 편의시설, 옥외 간판 개선 등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합니다. 남도 음식거리 조성 사업은 전남도가 지난 2016년부터 도내 음식관광 인프라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 중이고 올해 여수시와 함께 나주시가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봄철에는 냉해, 여름철엔 호우에 태풍까지 올해 농사 참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대목인 추석을 한 달여 앞두고 농가들이 막막함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김초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나주 금천면에서 30년 넘게 배농사를 짓고 있는 이광희 씨. 추석 대목이 한 달여 남았는데 배밭을 보니 한숨부터 나옵니다. 8,200제곱미터 농지에서 매년 배 6만여 개를 수확했는데 올해는 절반이 맺혔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50%가 발렸다면 50% 가지고서 거기서 상품 가치가 있는 것이 한 거기서 반 정도. 봄철 급격히 기온이 떨어졌던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원래대로라면 이 나뭇가지에 배가 촘촘하게 맺혀 있어야 하지만 올해는 많은 곳이 이렇게 비어 있습니다. 나주 봉황면에서 40여 년간 사과 농사를 지어온 김용환 씨도 상황이 비슷합니다. 수확량이 3분의 1로 예상되는 겁니다. 농민으로서는 1년에 자식 같은 농사지요. 애지중지했지만은 또 가을에 와서는 또 보면은 그만한 소득이 안 되고. 정부는 지난 태풍뿐 아니라 봄철 냉해와 7월 호우로 피해를 본 지역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전남 지역에서 냉해 피해지로 나주시 금천면과 봉황면이 지정됐는데 배와 감, 복숭아 등 농작물 피해액이 20억 원에 달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나주시의 피해 복구비 80%를 지원하고 피해 주민에겐 국세 납부 예외와 지방세 감면 등 30개 항목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기후 위기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전문가들은 농업시설과 피해 대비, 농산물 수급 등에 대한 중장기 대책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여수 소라면 덕양리와 율촌면 일대 수돗물에서 흙탕물이 나와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지난 14일부터 수도에서 흙탕물이 섞여 나온다는 주민 신고 수십 건이 접수돼 원인 파악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 상하수도 사업단은 현장에서 조사와 정비 작업을 하고 있다며 수질 검사 결과 먹는 물 기준에는 이상이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의 콘텐츠이기도 한 맨발 걷기 문화가 순천 곳곳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지역학계도 시민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맨발 걷기 문화 정착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등 힘을 합치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순천시 조례동 쌈지숲 산책로. 시민들이 한데 모여 맨발로 산책로를 걷기 시작합니다. 순천 지역에서 맨발 걷기 문화가 시작된 건 지난해 10월쯤. 어느덧 동호회 회원만 730여 명으로 늘어나면서 쌈지숲은 언제나 숲길을 걷는 맨발 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가 오나 날씨가 좋으나 묘하게 매일매일 아침만 되면 맨발을 딱 벗고 내딛는 그 촉감, 그 느낌으로 너무 기분이 좋아서. 맨발 걷기는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의 주요 콘텐츠로도 선정됐습니다. 순천시는 정원 박람회장 안에 맨발 걷기길을 조성한 데 이어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함께 맨발로 걷자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호회 회원뿐만 아니라 맨발 걷기에 동참하는 일반 시민들도 늘고 있습니다. 맨발로 인해서 많이 건강해지고 자신감이 생기고
긍정적으로 여유롭고 맑아지는 마음으로 변해갔었어요. 하지만 맨발 걷기 문화가 확산되는 데 반해 발을 씻는 시설이나 산책로 등 제반 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순천시의회는 안전하고 건강하게 시민들이 맨발로 숲길을 걸을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차를 타고 가지 않아도 가까운 곳에 맨발 걷기 길을 좀 조성을 해서 집 가까운 데서 맨발 걷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좀 담았고요. 맨발을 땅과 직접 맞닿으며 싱싱한 자연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맨발 걷기. 지역 각계의 동참 속에 순천 지역 시민들의 건강 문화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전남 소방본부가 율촌 제1산업단지의 관할을 조정하고 신속한 소방 대응을 위해 포스코 2차 전지 관련 기업들과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소방당국과 기업들은 소방안전대책 수립을 위해 협력하고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체계 등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협약식에는 여수 순천 광양소방서와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HY 클린메탈 등 2차 전지 관련 4개 기업이 참석했습니다. 날씨와 생활정보 정리해드리는 생활포커스입니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전남 지역의 휘발유 가격 1,700원대를 넘어섰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 자료에 따르면 오늘 기준 리터당 휘발유가 1,716원, 경유는 1,568원을 기록했습니다. 오는 10월 열리는 남도영화제 시즌1 순천을 기념한 사전상영회가 모레 오후 7시 오천 그린광장에서 열립니다. 이번 상영작은 다큐멘터리 수라로 새만금 갯벌의 아름다움을 찾는 과정을 담았습니다. 순천대학교 박물관이 오는 31일까지 지역 예술인 3명을 초청해 전시를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주암댐 수몰지구 사진과 책거리 수채화 등 다양한 작품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종일 구름 많고 무더운 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에도 요즘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자주 지나고 있는데요. 특히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해 짧은 시간 많은 비가 오는 게 특징입니다. 내일 오후에도 소나기로 인해 5에서 30mm의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여전히 낮 기온은 30도를 웃돌겠습니다. 내일 순천이 32도까지 오르겠고요. 주말까지 후덥지근한 더위는 이어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고흥 23도, 순천, 광양 24도, 여수 25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여수가 30도, 고흥 31도, 순천, 광양 32도로 예상됩니다. 해상에도 구름 많은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앞바다에서 0.5m, 먼바다에서는 최고 1m로 낮게 일겠습니다. 여수의 내일 만조시각은 오전 10시 10분, 간조시각은 오후 4시 10분입니다. 지금까지 생활포커스 송유라였습니다. 2023년 한국지방자치학회 학예학술대회가 오늘부터 19일까지 사흘 동안 순천에서 열립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민선 8기 1년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에 맞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방정부 간 협력적 거버넌스라는 주제로 순천만 국제습지센터와 순천대학교에서 열립니다. 지방자치학회는 또 순천에서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정원박람회 흥행 사례와 생태도시 모델이 지방자치의 발전과 지방 소멸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